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선풍수과학원 원장 박민찬입니다. 주 5회 오후 3시에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풍수만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주제를 정하지 않겠다는 말씀. 왜냐하면 이 사회적으로 풍수를 적용시켜서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된다든가 어떤 풍수에 적용돼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즉시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정보를 알게 되실 테고, 풍수가 거기까지 적용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아주 하기 때문에 이 풍수, 이 강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종교와 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 어제 방송을 듣고 전화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제 그 강의가 상당히 일리가 있었다. 정말 종교가 그렇게 비과학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강의가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정말 진정한 진리를 몰라서 그 비과학에 목매여 있던 것입니다.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의 정말 수백 가지의 그 종교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만큼 이게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안타까운 일인지 이젠 점점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비과학, 미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개인이나 사회의 나라 발전에 이건 엄청난 손실이죠. 인생 손실, 사회, 나라 발전 저해. 그래서 어제는 그 종교와 풍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제 이 강의에 기울이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요, 인류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새롭게 밝혀진 진리, 우리 인간사회, 세상사에 해당되는 얘기만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얘기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인류 최초이기 때문에 누가 할 수도 없는 말이고 또 역사에도 없는 것입니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황 총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죠.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저께 했는데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황교안 총리가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논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 현재는 대통령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 여호와가 지금까지 뭘 해준 게 있는데요. 여호와가 한 게 아니죠. 지금까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한 대가로 지금 국무총리까지 된 것입니다. 여호와가 해준 게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를 비롯해가지고 무슨 정체에 어떤 관련을 짓는다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과학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데 왜 여호와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더더구나 이분이 대통령까지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도저히 저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존경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얘기는 나오는 바람에 제가 아주 실망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나라의 일을 맡긴다면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왜? 비과학을 하기 때문이죠. 여호와가 비과학입니다.
미신을 일 삼아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또 오늘 한 말씀 더 드린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북한 엄청난 대가 예사롭지 않다는 사설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말을 또 하려고 황 총리한테 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단계 더 나간, 한 단계 더 높여서 어떤 극단적인 얘기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 전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 바람에 사드가 그 순간에 설치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 아주 분주하게 돌아가는데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사드가 7, 8월경이나 완성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2달 안으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국운이 상실돼서 경제와 전쟁이 난다. 나라가 즉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즉사하는 방법은 경제와 전쟁이 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마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됐다고 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어느 교수한테 제가 2달 전에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지금 실감 나고 있다. 실감 난다는 거죠. 풍수가 미래 예측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확하게 맞는다. 그러니까 풍수를 정확히 알면 미래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난다면 무엇이 득이 되겠습니까? 남북한에. 근데 이런 것이 다 자연의 이치였다. 풍수학의 영향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또 김일성의 그 자손, 김일성의 조상을 그 풍수를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제가 1998년도에 제 저서 1000년 만에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에 있습니다. 김일성이 1994년도에 사망했을 때에 그 장례 치르는 방법을 보고 자손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례라는 것은 화장을 하게 되면 바로 화장하면 되는 거고요. 매장을 하게 되면 땅속에 하는 거죠. 땅속에서 그 땅속의 지질에 따라 그 기가 자손에게 운명을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김일성의 시신은 땅속에 매장하지 않고 이 시신을 방부 처리해가지고 금수산인가요? 거기다가 지상에다가 노출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럼 반드시 흉기입니다. 흉기. 그리고 풍수라는 것은 매장했을 때는 그 풍수적으로 보는 방법이 한 30여 가지가 됩니다. 이걸 다 감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손들은 잘못된다. 흉기를 받게 돼서 잘못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김일성의 장례를 보고 자손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또 그 아들인 김정일이죠. 네. 김정일 역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렀죠. 그 흉기가 누구한테 갑니까? 직계자손 김정은한테 가는 거고 김정남한테 가는 거죠. 자, 김정남이가 며칠 전에 자기 동생에 의해서 피살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남이 피살시킨 것도 아니고 동생이 죽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직계 조상의 흉기의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역시 김정은의 정권이 오래 갈까요? 이건 당연히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예측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풍수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김일성의 자손을 보더라도 김일성 그 일가를 보더라도 이건 도저히 풍수학적으로 보면 거짓이 없다. 자연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풍수학은 정확히 맞을 수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 도선 풍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도선 풍수가 1000년 전부터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부존으로 극비 전수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도선 풍수가 비전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비전됐는가? 이 좋은 풍수가 위대하고 우리 인간사, 세상사에 다 적용되고 필요한데 왜 이 풍수가 비전됐는가? 오늘 이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래요. 명당은 명당만큼, 흉지는 흉지만큼 자손에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자, 김일성의 자손을 보더라도, 김일성부터 그 자손을 보더라도 이 악한 자에게 명당을 써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에게 명당을 써주면은요, 부전자전, 부모가 악하면 자손까지도 악하는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김일성이 가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도 지금까지 사람을 그냥 동물 죽이듯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포악하고 그렇게 아주 인간으로서의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도선 풍수가 비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력시대, 권력시대에는 이런 유명한 풍수가 있다 그러면 권력을 이용해서 완력을 동원해서 명당을 찾아놓으라고 명당자리를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명한 우리 이 신한계 지사들이 그것을 안 써주려고 그랬겠죠. 그럼 안 써주면은 권력이나 완력을 이용해서 사망을 시키니까, 죽이니까 이것이 비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량한 사람이 좋은 명당을 찾았으면 자손들도 선량하기 때문에 명당만큼 인물이 되면 사회와 나라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이렇게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이런 사람들이 명당을 찾아 쓰게 되면 그 명당만큼 자손의 인물이 된다. 그 인물이 되면 정치를 하게 되고, 정치를 하면 포악한 폭정을 한단 말입니다. 남한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풍수 신한계 무령설의 풍수지리는 1000년 전부터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존으로 극비 전수가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풍수지리가 중요하고 나라 발전에 필요하다면 왜 이것을 비전했는가에 대한 궁금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비전됐다. 그러면 아하 그러냐 참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참 이렇게 이 신한계 무령설의 풍수지리가 정말 1000년 전부터 후계자 단 한 사람에게만 구존으로 극비 전수가 됐다는 것은 천우신조죠. 참 이해가 되기 어렵고 신뢰하기가 믿기가 어려운 일이죠. 1000년 전부터 어떻게 입으로만 한 사람씩만 이렇게 전해졌을까? 그것이 1000년 동안 전해왔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로 전해왔는데요. 물론 제가 34대 전수사지만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선인들 중에는 두 분이 피살됐다고 그럽니다.
한 분은 그 정동지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대구 감사한테 매를 맞아서 절명했대요. 그 왜 죽였겠습니까? 우리 선인한테 명당을 찾아놓으라 그랬는데 우리 선인이 보니까 그 대구 감사가 난폭하고 아주 정말 기질적으로 지금의 그 뭐 안 좋은 그 악종 뭐 이런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명당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런 사람한테 명당을 찾아주면 그 사람의 자손이 또 인물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안 해줬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정동지사라가 그렇게 해서 한번 피살이 됐고요. 또 광운지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죽산 현감한테 매를 맞아서 또 절명을 했다는 거죠. 역시 우리 선인이 볼 때 죽산 현감도 도저히 명당에 써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도 명당을 잡아주질 않은 거죠. 왜 안 잡아줬겠습니까? 그것은 미래에 그 후손이 그런 나라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같은 공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명당을 잡아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선인 34명 중에는 32분이 그렇게 피살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명당을 잡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한계 무령설은 지금까지 전해왔다. 그러나 또 다행인 것은 제 자랑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 풍수를 전수받아가지고 35년간을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운명을 알게 됐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흥하게 하는 방법, 망하게 되는 원인, 이것을 다 밝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제가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제가 연구한 사항대로 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도 제 얘기를 빨리 들으면 나라는 다시 흥할 수가 있는데 만일 이 얘기를 안 들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제가 연구한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급하지요. 저로서는. 그런데 이 말을 안 듣는다면 또 우리나라가 불행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불행하게 돼도 다시 또 우리나라가 또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방법, 나라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방법론이 이제 그때서는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때는 물론 상당히 때는 늦습니다. 다 망한 다음에 또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 민족한테 또 그 슬픈 일입니까? 이것은 아마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빠를수록 우리나라에게는 우리 민족에 우리 국민에게는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중국한테 상당한 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가 또 혹은 우리 정부가 또 중국의 아주 못된 그 우리의 그 옛날에 그렇게 지배를 했던 그런 것을 또 다시 우리한테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중국에게는 우리나라가 굴복하지 않는다.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연 이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은요, 우리나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국입니다. 수국. 물의 나라란 말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고 모든 만물의 시작은 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다 지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수국이기 때문에 절대 중국한테는 우리나라가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옛날부터도 우리나라를 지배해왔죠. 중국이.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속해 있지 않았어요. 뺏기진 않았습니다. 일부 지배는 당했지만은 절대 승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연 이치라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 중국은 토거든요. 토. 그래서 이 앙숙이죠. 상극이 되는 거죠. 그러나 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를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 거대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하는 그 원인이 우리 자연이 근원적으로 오행으로 보면 수가 되기 때문에 토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중국한테 나라를 뺏기거나 일부 그 큰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절대 중국한테 지진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구체적인 건 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화국입니다. 불의 나라죠. 그 나라는요, 그 나라는 바다가 폭파돼 가지고 발생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요 화국입니다. 불.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도 땅을 파보면 땅 속에 검습니다. 이와 같이 그 나라는 화국이고 우리나라는 수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불을 끕니다. 물이 불을 이깁니다. 불이 절대 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부 36년간 나라를 좀 뺏기고 지배를 당했지만 우리나라가 완전히 뺏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광복이 됐는데요. 이와 같이 일본이 아무리 그랬어도 우리는 뺏기진 않았다.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다 뺏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철도도 놓고 기반 시설을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거 됐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뺏겼잖아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자연 이치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연의 이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 풍수라는 것은 음양오행과 만물의 형상과 또 기를 활용해서 이걸 적용시켜서 오묘한 자연의 이치를 풀어낸 게 풍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하다 보니까 다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중국한테 이런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열심히 대항하면 됩니다. 거기에 승복하면 안 됩니다. 대항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월남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월남전에서 미국은 졌어요. 그렇죠? 미국은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승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남은요, 그쪽은 화국입니다. 화국. 그러니까 미국은 수국이고, 미국은 금이고, 그러니까 불이 금을 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월남전에서 미국이 그 막강한 나라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미국은 승복했어요. 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 국군이 가가지고 그 기량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겼습니다. 월남전에서. 왜? 물이 불을 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이 실제 사례입니다. 이게 음양, 오행, 이치예요. 이렇게 우리 조그만 나라가 우리 군대가 가가지고 아시잖아요. 월남전은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미국은 졌지만 이것을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풍수학이라는 것이 그 자연의 이치를 활용하는 거예요. 위대한 자연을 활용하면 위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 한번 볼까요? 다른 나라들은 대개 목의 나라입니다. 목, 대개.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베풀으면 돼요. 많이 베풀게 됩니다. 목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요. 지금까지요,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크게 잘못된 게 없습니다. 이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지금까지 아주 정말 불편하게 지내왔지만 다른 나라하고는 별로 적용한 게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이 수생목, 물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고분고분하죠. 우리나라한테. 다른 나라하고는 크게 적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다. 위대한 자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위대한 자연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된 것은 자연의 활용법, 즉 풍수지리학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말씀 드리려고 지난번에 그 원리를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 그래도 위대한 나라고, 이런 위대한 나라에서 위대한 자연 속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다고 그거를 못 참고 그것에 내 성격대로 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살면서 좋은 때도 있지만 나쁜 때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평생을 좋기만 하겠습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에서, 나라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같이 응해주고 우리 국민이 같이 동참하면서 협력을 하면 나라는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보시게 되면 나라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알고 있듯이 쪼개졌습니다.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갈등 속에 있는데요. 그래도 좀 뭐 이런 때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좀 더 이 풍수하게 귀를 기울이시면 우리가 빨리 수습이 되고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아쉬운 것이요. 이런 위대한 자연을 가지고 이것밖에 안 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연활용법, 자연을 활용해서 위대해질 수 있고 국민소득이 제 연구로는요 30만 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활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어요.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이게 밝혀졌습니다. 이 밝혀진 것이 우리나라에 적용시킨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또 이게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빨리 이해를 하고 이 자연활용법을 같이 개발하고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혼자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라고 빨리 널리 알리게 되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오는 거고, 글자 그대로 위대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또 조선일보에 안석배 논설위원회 그 칼럼을 보게 되면은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쓰셨더군요. 운명 다한 한국 교육 누가 어떻게 바꿀 건가 라고 했습니다. 운명 다했다는 거죠. 한국 교육이 운명이 다했는데 누가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가. 제가 요 칼럼을 보고 어젠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 잘못됐다고요. 무슨 얘기냐? 그냥 잘못됐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60도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교육정책은요,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뚱구름 잡는 그런 교육정책이라는 거죠. 이 교육정책은 풍수학에서 비롯된다고 그랬습니다. 풍수학이 운명을 결정하는 건데 운명 속에 우리 스스로의 교육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태어났을 때에는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 결정되는 운명 속에 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기질이 있는지, 어떤 소질이 있는지를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야를 어릴 적부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 교육은 그 나에게 천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그 분야로 대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태어나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게 되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평생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